도형에 대한 경험이 많은데 왜 도형 문제를 힘들어해? 도형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학생들한테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강사 윤성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까지는요, 이제 1, 2, 3부에 걸쳐서 중고등학교 수학 체계가 어떤 흐름을 가지는지 이제 이런 걸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래 같으면 이제 4부에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하느냐 이 이야기를 드렸어야 되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도형과 기하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그 사이에 되게 많이 주셨어요. 음, 맞습니다. 도형이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정리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설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도형과 기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형과 기하 문제를 어려워하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이게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이 아닙니다. 다른 문제들은 훨씬 잘 풀어요. 숫자로 되어 있는 문제를 훨씬 잘 풀고 수식 문제들도 잘 풉니다. 그런데 도형과 기하 혹은 그래프까지 포함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까지가 딱 들어가는 순간 되게 다 막힌다고들 해요. 보통 도형과 기하 그래프가 섞이면 이 문제들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응용 문제, 심화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느낌을 갖게 되냐면요. 나는 기본 문제는 잘하는데 응용 문제는 못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도형과 기하에 관련된 문제여서 자기가 못하는 거였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응용 문제 다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만약에 그런 학생분들이셨다면요. 오늘 방송 한번 유심히 좀 살펴보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려봅니다. 뭐냐면 도형과 기하, 그래프를 다루는 방법이 애초에 다르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방법에 대해서 잘 안 배우고 문제만 많이 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되게 어려워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좀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다를까요? 그 다른 점부터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도형과 그래프, 기하가 섞인 문제들은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보아오셨던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여태까지 보아오셨던 일반적인 수학 문제랑은 약간 사고 과정 자체가 다릅니다. 그거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일반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익숙한 사고의 흐름부터 한번 관찰을 해보실게요. 자, 보통의 일반적인 수학 문제는요, 정확히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주어진 상황이 있고요, 결론이 있어요. 그러면 주어진 상황에서 결론까지 뭔 짓을 하면 되냐? 이걸 해석하고 그걸 연산하면 됩니다. 아하, 간단해 보이죠? 그래서 사고 과정 자체가 이렇게 직선적입니다. 이걸 보면 내가 해석하고 연산해서 결론까지 가야겠다. 바로 보입니다.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사고 과정이 추가가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도형과 기하, 그래프 문제가 섞일 때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주어진 도형이 따로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이 말로 막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결론에 도달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하냐고요? 아까 전에는 그냥 상황부터 봤는데요. 이번엔 도형부터 봐야 됩니다. 아하. 근데 이 도형을 제가 이 원으로 표시해 놓은 거 보이시죠? 이 도형은 딱 한 번에 본다고 해석이 안 돼요. 이 도형을 막 이 뱅글뱅글 돌면서 다 해석을 해내야 됩니다. 그게 다 완료가 돼야 이 상황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다시 해석하고 연산을 해야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아하. 아까 전에 보신 건 되게 직선적인 흐름이었는데 이번에는 직선이 아닙니다. 이 주어진 도형을 해석하는 과정이 먼저예요. 얘가 안 되면요. 여기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도형과 그래프 그리고 기하가 갖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처럼 이렇게 직선적인 사고 흐름이 있는 게 아니라요. 이 도형과 그래프를 기하를 해석을 어느 만큼 잘 해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걸 잘 해내는 학생들은요. 이런 식의 사고 흐름, 그러니까 도형부터 먼저 보는 사고 흐름이 익숙하다는 거고요. 이게 잘 안 되는 학생들은 이런 식의 도형부터 해석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실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영유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요. 종이 접기도 합니다. 뭐 클레이 갖고 뭐 만드는 것도 하고요. 점토로 뭐 모양 만들어서 올리는 방학 숙제들도 내고요. 그러고 도형자 갖고 혹은 컴퍼스를 갖고 막 그리는 이런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겪어왔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다 놀면서 배우는 일종의 작업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특정 시점부터는요. 진짜로 노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뭐 이렇게 갖고 놀고 있으면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죠. "이거 하지 말고 빨리 문제집 풀어. 빨리 공부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 게 이제 어떻게 이게 전이가 될 것이냐, 공부로 이거를 어떻게 끌어올 것이냐라는 건데요. 여기서 학생들을 관찰을 해 보면요. 두 부류로 나뉩니다. 분명히 영유아 때부터 굉장히 많은 경험치를 쌓아온 게 분명히 한국의 학생들은 다 그랬었을 텐데 거기서 학생들이 갈리게 되는 거죠. 자, 학생들을 관찰을 해 보면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러면 그건 도형과 입체에 경험치가 많느냐 적느냐 이거 이야기예요. 아하. 그러면 경험이 많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요. 그러면 애초에 경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형에 대한 경험이 없다? 그 말은 이제 그걸 준비할 시간도 없다 이렇게 연결도 돼요. 그런데 도형에 대한 경험이 많은데 왜 도형 문제를 힘들어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도형 문제를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감에 의존해서 풉니다. 아하. 그러니까 또 문제를 틀립니다. 그런데 도형에 대한 경험도 없고 시간도 없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요. 바쁘니까요. 공식만 외우고요. 보조선 그리는 방법만 외우고요. 요런 식으로 도형을 공부를 합니다. 더더더 도형이 어려워질 뿐이죠.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을 제가 보여드리면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 그런 질문을 딱 던지실 거예요. 아니, 도형에 대한 감이 있는데 도형에 대한 경험이 많아서 내가 그거에 대한 감이 있으면 그거 갖고 문제가 잘 풀렸었어야 정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도형과 기하, 그래프 문제는 절대 감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도형의 감을 끌어왔을 때 문제가 반드시 터집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요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제가 입체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입체가 어떤 입체처럼 보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생겨먹은 입체가 있네요. 자, 한 켠에 몰아놓고 보시겠습니다. 자, 이 입체는요, 밑면이 사각형일까요? 아니면 삼각형일까요? 자, 빠르게 생각해 보세요. 3초 드리겠습니다. 자, 생각이 다 완료가 되셨을까요? 어느 쪽을 상상하셨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밑면이 사각형이라면 이런 도형이 되겠네요. 사각뿔입니다. 자, 밑면이 삼각형이라면 이런 도형이 되겠네요. 사면체입니다. 자,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오른쪽입니다. 왼쪽이 아니에요. 어?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을 겁니다. 왜냐고요? 그걸 딱 보자마자 이거 밑면 당연히 사각형인데? 이렇게 생각이 드시니까요. 자, 이게 핵심입니다. 자, 왜들 그렇게 사각형 그림을 많이 고르게 될까요? 이유를 알려드리자면 이겁니다. 시청자분들은 여태까지 살면서 이 피라미드 그림, 이집트 피라미드죠. 피라미드 그림을 정말 많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모양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다 피라미드를 떠올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 도형을 분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럴 거다라고 상상을 하는 거죠. 아하, 이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익숙한 모양을 찾아서 연상을 합니다. 그 습관 자체가 배어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 내용을 방송에서 언급을 해도 되는지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거 왜 그러는 거냐면요. 이 내용은 그러니까 학생들이 도형을 감으로 접근한다. 이 이야기는 사실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강사 생활을 하면서 얻게 된 일종의 경험칙입니다. 학생들을 관찰을 해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게 부정확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가르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좀 많이 저어됐어요. 사실 저도 이거 원고 조사를 하면서 자료 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되게 소중한 논문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보실게요. 도형을 감으로 파악한다는 걸 실험적으로 증명한 논문이 있습니다. 자, 무언가 말이 엄청나게 긴데요. 자, 이거 뭐냐면 도종훈 교수님께서 한국학 교수학회 논문집 9권 2호에 2006년도에 발표하신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의 초록이에요. 논문이다 보니까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제가 중요한 말만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학생들은요. 특정한 표현을 정의에 우선해서 어떤 심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미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미지가 항상 조화가 잘 되지는 않고요.
그로 인해서 오류가 유발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학생들이 도형을 바라볼 때 어떤 정의에 입각해서 제대로 근거가 있게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전에 겪어왔던 도형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지레 짐작해버린다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도 사실 지금 이 교수님의 논문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실험적인 증명도 뒤에 더 연결이 되어 있고요. 되게 자세한 분석들까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 멋진 논문 만들어주신 교수님께 이 자리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동시에 이 논문에 대해서 관심 있으실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 해설에 논문에 대한 접근 링크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유형을 두 가지로 분류를 드렸죠. 한 가지 유형은 경험이 많은데 감으로 푸는 케이스. 한 가지 유형은 도형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케이스예요. 자, 도형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요. 대부분 다 이제 급합니다. 그리고 도형 문제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풀고 그냥 넘어가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요. 특정한 습관이 딱 생기게 됩니다. 자, 그 습관을 이야기를 하려면 문제집을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센을 들고 왔습니다. 중등수학 센을 잠깐 보여드릴 건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거 광고 없습니다. 광고 아니에요. 앞광고, 뒷광고 다 아니고요. 철저히 그냥 제가 오늘 봤을 때 일전에는 제가 한번 RPM을 갖고 인용을 한 적이 있으니까 반대로 양대 산맥을 이루는 센을 들고 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절대 광고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센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험 없는 학생들이 문제를 인식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센에 어떤 특정한 페이지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센 B 중등수학 2학년 2학기용이고요. 선생님용 교재입니다. 그런데 자, 유형 17 해갖고 어떤 개념 설명이 쭉 되어 있죠. 그러고 개념 설명이 되어 있는 거 밑에 이렇게 문제가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요, 학생들은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이 도형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 도형은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형을 그리는 방법, 이걸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건 일절 관심이 없고요. 오로지 공식을 외우는 것만 중요해요. 도형을 그리려는 노력 따위는 안 합니다. 이거 어떻게 적용하는 거야? 그것만 머릿속에 남거든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개념 설명이 써져 있잖아요. 그럼 학생들은 오로지 이것만 봅니다. 요거. 이 공식이구나 이게. 그러고 나서요. 이 문제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이 도형을 자기가 잘 뜯어보고 경험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나온 대로 여기서 이제 색칠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그것처럼 똑같이 하고 싶어 합니다. 요거 두 개 색칠하고 요거 두 개 이렇게 색칠하면 이 공식이겠다. 요렇게만 딱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어쨌거나 문제가 풀리거든요. 학생들은 빠르게 적용하는 것만 하고 싶은 거지 이걸 제대로 파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 책의 저자분들은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려들을 하세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표현을 잘 해주십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이거거든요. 이 내용이고 이 그림에 대해서 인지를 해라 이렇게를 해드린 건데 전혀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거 문제 빨리 풀고 싶을 뿐이죠. 그러니까 경험도 없고 시간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든 학생들은요. 도형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도형과 기하를 공부를 해야 된다? 그거는 그 도형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학생들한테는. 그 도형을 빠르게 푸는 공식을 외웠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들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식을 적용을 하려고 보면 지금 방금 보여드린 거에서도 이렇게 십자선 그어져 있던 게 있죠. 그 십자선은 보조선이라고 불립니다. 이 보조선 어떻게 긋는 거야? 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러면 막 이것저것 뒤져가면서 보조선 그리는 법만 외웁니다. 요땐 요렇게 그려, 요땐 요렇게 그려.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예요. 그게 도형마다 다 다르게 적용이 돼야 되는 어떤 근거가 있는 행동이어야 되는데 그런 건 관심이 없고요. 그냥 빨리빨리 그리고 싶은 겁니다. 왜? 그래야 내가 어떤 문제에 적용을 하는 그 공식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경험이 없고 시간이 없던 학생들은요. 어떻게든 도형과 기하 그래프의 문제를 축약해서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일종의 암기 상황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암기로 만들어야 자기가 빨리 접근할 수 있거든요. 도형과 기하 그래프라는 건요. 학생이 직접 자기 손으로 그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도형이 미묘하게 어떤 각도가 가져지는지, 미세하게 다른 각도로 그려진 그림, 얘는 왜 얘랑 만나지? 얘는 안 만나네?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걸 일일이 가르치는 사람이 다 지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도형은 다 그림이 다르니까요. 그러면 그거를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렀어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훈련법이 작도입니다. 그리는 거라고요. 그 도형을 직접 그리는 겁니다. 그거에 보조선만 그리거나 공식만 외우는 게 아니었고요. 그래서 도형과 기하에서는요. 작도, 그리는 행위를 도형 기하 교육의 수단이자 목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도를 하고 앉아 있어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까지의 도형 교육은 그러니까 문제 빨리 푸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문제들을 빨리빨리 풀려면 공식을 빨리빨리 외우고 보조선을 탁탁탁탁 그려내는 게 더 중요하지. 뭐 굳이 그렇게까지 도형을 다 그려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신다고요. 맞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그랬죠. 그런데요. 저는 수능 강사입니다. 그리고 수능 수학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수능 수학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고 나면요. 제가 왜 직접 그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단순히 공식을 외우고 보조선을 외운다고 이런 도형들이 해석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간단하게 작년에 치러진 평가원 문제 9월 달 것만 딱 들고 왔습니다. 자, 13번입니다. 13번이면 문이과 공통이에요. 자, 문이과 공통인데 여기 뭐 이렇게 반원이 하나가 있고 삼각형이 있습니다. 무슨 삼각형입니까? 여기 각도가 하나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요.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지, 다시 이건 또 뭔지, 다시 여기서 그려져야 되는 보조선은 뭔지, 평행선이 뭔지 전부 알아서 해야 돼요. 제가 문제 내용은 1도 안 적어놨죠? 문제 내용 없이 이 도형이 해석이 돼야 됩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 이과 학생들이 많이 보는 미적분 한번 보실게요. 미적분 보시면요.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무슨 도형입니까, 이거? 삼각형인 건 알긴 알겠어요. 알긴 알겠는데, 딱 대충 보시면 PODE 이거 보이시죠? 이 평행합니까, 이거? 그럼 이쪽에 요거 두 개는 이건 평행한가요?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딱 보자마자 보이십니까? 근거는 나오세요? 없어요, 그런 이야기가. 그런 걸 전부 알아서 해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자기가 평상시에 안 그려보면요. 이런 걸 의문을 가져야 되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기하만 목표로 하는 기하 선택은 어떨까요? 기하 선택은요. 아하, 이렇게 입체드립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완전 킬러는 아니고요. 준킬러급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준킬러급 문제들이라고 해도 기하, 구가 두 개가 접해 있네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 접해 있는 건지, 접해 있는 면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것들까지 전부 눈에 보여야 돼요. 이런 것들이요. 그냥 책에 나오는 걸 막 달달달달 외운다, 공식을 외운다, 보조선을 그리는 방법을 외웠다, 이런다고 되는 이야기로 보이십니까? 저걸 자기가 문제를 풀려고 하면요. 실제로는 다르게 계속 그려봐야 돼요. 저 그림 위에다가 표시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가 다른 방향으로 그려보고 연구해보고 이런 작업들이 들어가야 그게 저 도형이 해석이 되는 길이거든요. 그러면 구체화된 어떤 정형화된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해나가는 건 다 자기의 경험칙, 경험의 근거에서 나가는 이야기가 돼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작도입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그려라. 문제집에 나온 대로 비슷하게 그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근거가 있고 정확하게 뭘 바라봐야 되고 뭐와 뭐가 이루는 각도가 무엇이고 이런 걸 전부 표현을 해나가면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릴 이야기, 그러니까 근거 있게 도형을 그리는 거, 이거 이야기는요. 제가 앞서서 유형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해드렸었죠. 경험은 많이 있는데 근거 없이 감으로만 그리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위한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그런 학생들은요, 이제 그림을 그릴 때요, 감에 의존해서 그리지 않는 근거를 찾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작도 자체를 훈련하는 방법 보실게요. 자, 이렇게 도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도형은요, 사각뿔이죠. 이 사각뿔은요, 처음에 도형을 받아들이게 할 때, 그러니까 영유아나 초등 단계에서는 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 제대로 이 사각뿔을 그린다? 어떻게 그리냐면요.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그냥 대충 그리는 게 아닙니다. 문제에서 이거 새로 서 있는 빨간색 삼각형 보이시죠? 대각선 파란색 보이시죠? 여기 사이에 각도 보이시죠? 이런 거 표현하라고 문제에서 절대 지정해주지 않습니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첨점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대각선의 교점은 어디 있을까, 첨점에서 내려그으면 걔가 대각선을 만나느냐,
이런 것들을 전부 알아서 하는 행동까지를 훈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사면체는 또 어떨까요? 사면체도요, 이제 근거를 찾으면서 작도를 하세요. 대충 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그냥 정말 대충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 사각부라고 뭐가 다른지 정확하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릴 때도 이렇게 그립니다. 미묘하게 선이 나가는 각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외곽의 각도도 다른데 사실 이 첨점이 밑으로 내려긋잖아요. 만약에 얘가 정사면체라면 밑면의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첨점에서 내려그은 선이 수직으로 꽂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각도를 따로 지정을 하고요. 이런 것까지 이야기가 전부 딱 눈에 보일 때까지를 만드는 게 이게 작도의 훈련입니다. 이게 근거가 있게 도형을 접근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냥 대충 이거 삼인체 같은데? 이거 사각뿔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이제 첫 번째 유형의 학생들, 근거가 있게 찾아서 도형을 다시 연습하면 되는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뭘까요? 이제 도형에 대한 경험치 자체가 적습니다. 도형 문제가 싫었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에 해당할 텐데요. 도형 문제가 싫었었고 기하에 대한 경험도 없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없는 그런 학생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유일한 해결책이 뭐라고요? 유일한 해결책은 작도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거긴 하는 건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다고 지금 당장 수능 형태 문제, 고등학교 문제 못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도형의 경험 자체가 없는 학생들은요, 이제 급하다고 대충 가지 않습니다. 도형 관련해서 개념 강의부터 먼저 제대로 들으세요. 이런 개념 강의 많이 있는데요, 의외로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강의들부터 먼저 확실하게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제발 풀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쉬운 도형부터 작도 훈련을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무조건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운 것부터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교재에 나오는 것들부터 먼저 그리세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교재가 대체로 평면이거든요. 그리고 1학년 거에 오히려 입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면부터 확실하게 그려주시고요. 입체는 나중에 그리시면 됩니다. 쉬운 도형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보조선, 각표현, 닮음, 합동 이런 것들까지 전부 표현을 해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림을 그리는 훈련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해보면요. 그러니까 도형과 기하와 그래프 문제를 접근하는 가장 큰 길은 도형을 직접 그리는 거고요. 그거에 내가 어떤 내용을 더 표현을 해낼 수 있느냐, 거기서 내용을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느냐, 이거 자체를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거 없이 문제만 막 많이 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식을 막 암기하려고 하고요. 그러시면 당연히 도형, 기하, 그래프 문제가 안 풀린다는 겁니다. 사실 수능을 출제하시는 교수님들 입장에서는요, 학생들이 단순히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도형을 다루는 어떤 훈련이 되어 있는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 내용을 저렇게 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교수님의 의도가 애초에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작업을 일절 안 하고 그냥 문제만 계속 풀고 공식만 외우고 보조선만 그릴 연습만 하고 이 보조선만 그리는 연습만 하다 보면 학생들이 어떤 패턴이 나냐고요? 그 문제에다가 표시만 합니다. 이렇게 조금 조금씩. 그래 갖고는 도형을 그린 적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건 표시한 거지 그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하, 그래프, 도형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로 정의하겠습니다. 도형, 기하, 그래프 문제는요,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는 연습부터 많이 해주세요. 시간이 없다, 급하다.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애초에 교수님들이 테스트하고 싶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기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빨리 그리세요. 많이 그리세요. 그러면서 많이 연습을 하세요. 근거를 찾으려고요. 그리고 개념을 되게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까지 훈련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게 유일하게 도형 기하 그래프를 헤쳐나가는 길이고요. 그 작업이 반드시 고3 이전에 끝나 있어야 됩니다. 고3 때 그것까지 하려고 하면 이제 수능 문제 난이도에 적응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전에 끝내주시는 걸 꼭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고3에 올라가시는 학생분들이라면 이번 겨울방학 때 어떻게든 그 작업을 꼭 해두세요. 그래야 조금은 더 편해지실 겁니다. 어떠셨을까요?
도형과 기하와 그래프를 관련한 문제들 바라보는 법. 제 딴에는 줄인다고 줄였는데 오늘 영상도 꽤 긴 편입니다. 이게 도형과 기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요. 해야 될 이야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정리하기도 쉽지 않고 이거를 이해가 가능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도형과 기하를 가르칠 때 모든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이가 길어졌습니다. 일단은요. 오늘은 제가 드려야 될 이야기는 여기까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노력을 해 볼게요. 늘 그렇듯이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윤성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